하늘 안 닦아주셔. 좀 닦아줘. 그죠? 자, 이제 점유의 추정력. 소여사, 선의, 평원, 공연 점유는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2번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소여사, 선의, 평원, 공연 이거 네 가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번. 자, 3번이 왕별이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했다면 이제는 악의로 바뀌어요. 문제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된다? 제기된 때로부터, 제기시로부터. 이걸 판결 확정시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바뀐다. 자, 점유 계속 추정. 법조문 그대로 나오죠.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예 점유는 20년간 계속된 걸로 추정된다. 자, 기억은 대부분 판례예요. 전, 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요. 자, 이때는 점유자가 다르다 이게 나오면 단어 하나가 추가돼요. 점유 승계가 입증, 증명되면 점유 계속 역시 추정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 봐봐요.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점유 취득쇼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20년간 점유는 계속돼야 되거든요. 이걸 취득하고 싶으면 우리 입증을 못해요. 20년간 저에게 계속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입증해? 그래서 이 조문이 태어났다고 했어. 처음 이사 들어왔을 때. 후, 현재 20년 시 완성 당시. 이 이틀간만 여기에 살았어요. 이틀간만 입증하면 당신 20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봐드릴게요. 이게 점유 계속 추정이에요. 문제는 여기 밑에 대문 판례 안 중요해요. 노란색 없어. 자, 전, 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같아요? 다르대요? 점유자가 다르대. 지금은 전, 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지금도 같죠? 근데 다르다는 얘기는 을이 처음 이사 들어왔다가 중간에 병한테 땅을 팔아요. 병이 10년쯤 돼서 들어와서 20년 되는 시점은 병이란 얘기요. 그러면 병이 취득쇼를 먹으려면 점유권 합산해야겠죠. 얘 10년, 나 10년 합산할 거예요. 그러면 20년간 병이 여기에 계속 점유했는지는 을이 이사 들어왔을 때 을이 여기 살았어요. 입증 안 하고 현재 20년 되는 이 시점에 제가 살고 있어요. 전후 이틀간 입증 하나 더 해야 돼. 내가 이때 을로부터 이 땅을 샀어요. 점유를 을로부터 승계했어요. 이거 하나 더 입증되면 20년간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 즉 전, 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을병으로 전, 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를 수도 있죠. 점유자가 다르면 뭐 하나 더 해라? 점유 승계. 병이 을로부터 승계 받았어요. 이거 하나 입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 그러면 점유 승계만 증명되면 역시 20년간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해준다. 대부분 판례예요. 이해됐죠? 자, 점유자가 달라. 그러면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요. 이거 X 지문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옳은 지문은 나와요. 몰라도 돼.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버려버려. 별 3개도 많아 죽겠는디. 자,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 법조문 그대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자, 2번이 별 3개죠. 이와 같은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 이 법조문은 동산에만 작동되지 부동산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아파트 살고 있다고 해서 당신은 이 아파트 소유자겠네요. 추정 안 해줘요. 부동산은 어디에 권리적 법 추정해줘요? 등기에 등기부등본을 봐야 된다겠어.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의 적법 추정을 소유자 추정해주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제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자, 3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과실 문제 오른쪽, 멸실 문제 오른쪽 밑에 중간, 비용 문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자, 이 법조문
왼쪽 하나 오른쪽 두 개 이게 그대로 90% 나온다는 얘기예요. 90%가 여기는 법조문 나와요.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는 1번 소유자 맨 왼쪽 놈 회복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때 돌려줘 할 때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조문을 말합니다. 세 가지 법조문. 그래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필요비, 유익비 문제가 발생해요. 먼저 과실 문제. 그대로 이 법조 이건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법조문이죠. 자,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기억.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맞는 지문.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조서, 월세, 임료 받으면 과실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2번이 나오죠. 선의 점유자가 뜨면 절대로 사용이익이든 임료든 부당이득이 어떤 단어가 나오든 반환할 의무는 없다. 무조건 여기 선의에 동그라미 하시고 선의 점유자 과실이 나오든 사용이익이 나오든 부당이득이 나오든 무슨 단어가 나오든 절대 돌려줄 의무 없다. 반환 의무 없다. 왕별이에요. 왕별. 그래서 기억.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사용이익 2번 사용이익 반환 의무 없다. 무조건 선의에 동그라미 하시고 선의 점유자는 돌려줄 의무 없다로 끝나야 돼요. 중심 꽉 잡아야 돼요.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자, 2번에 악의점유자 1번. 악의점유자는 과실 반환하세요. 소비했어요. 대가로 보상하세요. 지문 셋. 당신 잘못으로 수취 못했어요. 네 잘못으로 수취 못했으니까 역시 대가로 보상하세요. 여기서 지문이 3개가 떠요. 1번이 지문이 몇 개 뜬다고요? 3개가 떠요. 수취한 과실 돌려주고 소비했으면 대가 보상하고 당신 잘못으로 수취 못해도 대가 보상하고 지문이 3개 떠요. 자, 기억 별 3개. 악의점유자라도 지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했다면 잘못 없죠. 아무리 도둑놈 악의점유자라도 지 잘못이 없었다면 대가 보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쯤이네요. 장난치기 딱 좋죠. 자, 봐요. 아무리 악의점유자라도 지 잘못이 없어. 그러면 대가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봐요. 악의점유자 지 잘못으로 수취 못해야 대가 보상하는 거예요. 지 잘못이 있어야 돼. 따라서 수취 못한 데 대해서 잘못 없죠. 아무리 도둑놈 악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면 대가 보상 안 해도 돼요. 그게 기억이에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 여기까지. 자, 오케이. 맨 밑에 3번. 폭력 쓴 놈, 몰래 한 놈, 악의점유자랑 같이 취급하죠. 그래서 과실 돌려줘라. 과실 돌려줘라. 자, 그러면 왼쪽 이제 안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선의점유자 동그라미 3번. 얘들 흘러갑니다. 3번, 4번, 밑에 2번 흘러가요. 자,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선의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 대원 판례 무슨 얘기일까?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죠. 자, 선의점유자는 제가 사례로 이렇게 했죠. 을은 악의 무단 도둑놈, 건물 도둑놈, 병은 을로부터 아까 잠깐 언급했죠. 매매로 산 놈, 선의점유자 병, 건물 도둑놈, 악의점유자.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 회복자죠. 찾아왔죠. 애들은 다 본권 없어요. 병이 갑이 찾아와서 얘가 위조해서 팔아잡겠다고 했어. 병, 너 을이 내 건물인데 위조 등기해서 너한테 판 거야. 너 사기당한 거야. 너 빨리 건물 돌려줘. 하니까 병이 화나서 갑을 때려버렸어. 갑을 때려버렸다고. 그러면 얘는 선의점유자니까 과실 취득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별개란 얘기예요. 과실은 취득해도 갑을 때려버렸다고? 때리면 불법 행위.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저로 별개란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면 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돼. 이제 이해될 거예요. 3번. 선의점유자 병한테 과실 취득권이 있죠. 아무리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해서 혹시 때렸다면, 갑을 때려버렸다면 불법 행위 성립했겠죠.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 없어지는 건 아니지. 때렸으면 손해배상 해줘라 그 말이야. 이해됐죠? 이해되면 돼 민법은. 자, 4번. 과실 수취권이 있는 선의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자, 얘기가 쉽나요? 이거가 또 오해를 하면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나 본권 있다 믿고 이 오해할 때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맞는 지문. 오해할 때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없어도 된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오신하는 데는 흘러가요. 자, 2번. 악의점유자 2번. 이것도 다 흘러가요. 악의점유자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니까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여 반환하고 혹시 이자 늦게 줬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라. 이 지문이 떴어. 맞는 지문으로 찍을 거예요? X 지문으로 찍을 거예요? 맞는 지문으로 찍어야지. 왜? 악의점유자는 도둑놈. 도둑놈이니까 이자도 붙이고 손해 지연 손해까지 해라. 이해됐잖아. 결국 그래 너는 악의점유 도둑놈이니까 받은 얘기 이자도 붙이고 오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자 흘러가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별 3개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이제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건 머리 글자로 하자겠죠? 선 자는 현존이익 배상. 악 타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중요한 건 타주예요. 타주는 아무리 선이라도 타주가 뜨면 무조건 손해 전부. 선이라고 해서 현존이익 X 무조건 전부예요. 자, 그게 1번하고 1번이에요. 선자는 현존이익 밑에 악의 또는 타주는 손해 전부. 자, 이제 기억 2개 할게요. 기억 1번의 기억. 별 3개 하시고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믿고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지 잘못으로 물건을 멸실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배상하면 족하다. 자, 이 지문이 떴단 얘기예요. 우리 기출 지문이니까. 그럼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를 하고 싶어요? 어디에? 없구나. 암기장에는 없구나. 자, 기억. 소유권 있다 믿고 여기에 동그라미에 들어가. 소유권 동그라미 아니 밑줄에도 돼요. 믿고 밑줄 또는 동그라미. 그러면 본권 있다 믿고 믿고가 거기다 적어요. 선이 믿고 본권 있다 믿고 선이. 그 본권이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자주죠. 소유사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러면 연결시켜봐. 소유권이 또 있다고 믿고는 결국 믿고 선이. 소유권 앞으로 가. 자주 선자예요. 소유권 있다 믿고 선자 이걸 생각해내야 돼. 선자니까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자주 적고 믿고에 선의를 적어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선자 우리 몇 글자로 땄죠? 선자구나. 그럼 소수로 연결시켜봐. 선자는 현존이익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이 경우 손해 전부 배상해라 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가요? 2번에 기억. 임차권이 있다 오신한 점유자는 선이 빼고 한번 읽을게요. 임차권이 있다 오신한 점유자래 손해 전부 배상해라.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판단해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임차권 밑에 타주 적고 오신 밑에 적을 필요 없어. 오른쪽 선이 있으니까. 오신이 선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선자예요? 선타예요? 선타잖아. 선타. 임차권이 대표적인 세입자 타주죠. 그러니까 임차권 밑에 내가 타주를 적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뒤에 선이니까 선타는 타주 나왔죠. 무조건 손에 전부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난이도 상지문이에요. 선자 한자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풀어서 낸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있다 믿고 선자구나. 임차권 있다 오신 선타구나. 선타는 타가 나오면 무조건 선이 보면 안 돼요. 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상? 전부 배상.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훈련해요. 선자 선타를 소유권하고 임차권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이 지문은. 자 이제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자 1번 도둑놈도 비용 청구권 인정해 줍니다.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된다. 필요비 유익비 달라할 수 있다. 1번 기억. 비용은 실비라고 했어요. 실비. 전세권자 필요비 외에는 다 인정됩니다. 진짜예요. 전세권자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 안 되고
그 이외에 모든 점유하면서 비용 지출하면 다 상환청구권 줍니다. 권리 줍니다. 비용은 실비, 도둑놈도 인정. 자, 필요비, 보존비죠. 2번 왕별이죠. 필요비가 인정 안 되는 경우요. 그러니까 잘 나오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하지 못한다. 외워요. 정답 질문이니까. 자, 필요비는 전세권자 필요비가 안 되고 이놈이 안 돼요. 과실 취득한 경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자, 한 번 더 이해시켜 드립니다. 본건이 있다 믿고 선의 점유자죠. 2천만 원이 월세 과실이에요. 선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돼요. 과실 취득하니까. 대신 2천만 원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통상의 필요비가 나왔다면 100만 원 정도는 달라가지 마. 2천만 원 우리 법이 당신 보호해 줬잖아요. 100만 원쯤은 당신이 좀 감수해.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수하세요. 그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보일러 수비 1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감수해. 돌려달라고 갑한테 청구하지 마. 외워야 돼요. 필요비인데 상환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두 개. 하나는 전세권자. 거기다 적어놔 밑에. 전세권자 필요비 안 돼. 그 다음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비용인데도 청구하지 못한죠. 그러니까 잘 나오지. 예외니까 항상.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유익비는 어렵지 않아요.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점유자 회복자 중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갑이 선택합니다. 항상. 불법 점유자,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선택권 주지 않는다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그거 확인하시고 회복자가 둘 중 하나 선택한다는 것. 자, 2번. 유익비. 자, 5천만 원 지출금액 선택했죠. 낮은 금액.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세단 얘기지. 법원으로 고고싱. 그러면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뒤로 밀어줄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뭐만? 유익비의 동그라미. 유익비만. 필요비는 이딴 거 없습니다. 필요비는 수리비 100만 원이죠. 그거 가지고 법원 찾아가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유익비만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하다는 것. 자, 3번. 비용상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느냐. 자, 봐요. 비용을 지출한 점유자 을 또는 병은 언제 필요비 유익비를 회복자 갑한테 청구하느냐.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 시기예요.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줄 때. 그래서 1번 별 3개.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소유자, 갑이 점유자들 을 또는 병에게 내금을 돌려줘. 점유율 반환 여기. 반환 청구할 때 여기 있네. 노란색.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비용 청구합니다. 이인기 도래 비용 청구한다. 그렇게 퉁쳐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해요? 반환 청구할 때. 소유자가 돌려줘 할 때. 반환 청구할 때 그때 비용 주세요. 이걸 어떻게 장난친지 알아요? 자,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 임차인도 점유하니까 비용 지출합니다. 모든 비용은 점유한 사람이 지출합니다. 점유해야 보일러도 고장나고 인테리어도 하고 싶겠죠. 자,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권이 있어요. 거기는 필요비 언제 청구하고 유익비 언제 청구하느냐. 필요비는 즉시 청구 가능해. 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능해요. 그거 외우라겠어요. 필요비는 즉시 임차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익비는 종료 시야. 필요비는 거기는 즉시 청구할 수 있어. 보일러 수리하고. 하지만 점유권 아니란 얘기요. 점유자 비용상환 청구 즉시 X 언제 반환 청구할 때 그걸로 장난쳐요. 점유자는 필요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X 필요비 즉시는 어디서만 나온다? 임대차만 나온다. 임대차만. 점유권 비용은 필요비라도 언제? 반환 청구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점유권에 대한 비용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무조건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필요비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아니라고. 임대차고 다르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X지문이에요. 점유권은 외워야 돼. 언제? 이걸 외워야지. 반환 청구할 때 비용 필요비든 유익비든 청구할 수 있다.
자, 적용 여부는 어려워서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해드릴까? 해드릴게. 아마 없을 텐데 안 하려고 뺐어요. 안 할 거야. 나중에 해드릴게요. 문제 풀 때는 이것 좀 어려워. 자, 일단 3번만 한번 할게요. 3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 건 갑하고 계약한 놈들이에요? 무단으로 청구한 놈들이야. 갑하고 계약은 없잖아. 얘도 을한테 샀지. 즉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법조문 3개에는 소유자와 본권 없는 점유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세를 줬어. 임대차. 그러면 을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죠? 을은 임차인이죠.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 관계가 있다면 임대차 법 조문에 따라 해결하는 거지, 임차인은 이 점유권 동네로 못 와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필요비, 유익비, 법 조문이 있잖아요. 이 법 조문으로 해결해야지 임차인이 이 점유권 물권법 동네로 오지 마라 판례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적법한 계약관계, 임대차 계약이란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규정에 따라 비용 청구해야지 이 점유권 규정으로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으면 이 점유권 비용 규정은 작동되지 않는다 그 판례예요. 자, 3번.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당시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임대차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임대차가 아닌 이쪽 동네, 물권법 동네, 점유권 동네로 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3가지 법조문은 작동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시험 지문이에요. 임차인은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 병에 대해서 갑을 임대차고 갑이 병한테 팔았나 봐요. 이 병한테 점유권에 대한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자, 아주 쉬워요. 임차인 나왔죠? 그럼 임차인은 점유권 비용 상한은 청구할 수 무조건 없다. 점유권으로 들이대지면 안 돼. 비용만큼은 점유권 비용이 작동이 안 돼요. 뭘로 가라? 임대차 규정에 따라 비용 청구해야지. 임차인인데 임대차 법이 작동되는 거지 이쪽 동네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쉬워. 자, 임차인 밑줄 하시고, 임차인은 점유권에 기한 비용 상한 청구권, 이 법 조문에 따른 비용 청구할 수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자, 중심 잡아요. 임차인은 해당 법 조문에 따라 해결한다. 물권법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동네를 되게 중요시한다겠죠? 너는 막 임대차 동네, 계약법 동네인데 왜 자꾸 물권법 동네로 올라오고 그래? 그 얘기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법 조문에 따라 비용 청구해야지. 점유권 법 조문 나왔잖아요. 점유권 규정으로는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임차인은 점유권 규정으로 오지 마라. 네 동네에서 놀아라. 또 동네 판결이요. 동네 판결. 임대차 계약관계 규율하는 법 그쪽이 작동되는 거지. 이쪽 점유권 물권법 법 조문은 작동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3번만 한번 해요. 별은 안 할게요. 기억이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기억이. 임차인은 점유권 규정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훈련해요. 임차인은 점유권 규정으로는 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 없다 이렇게 중심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3가지가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주로 이 반환이 나옵니다. 법조문 제목은 점유 회수예요. 회수 청구권 같은 말이에요. 반환. 자, 오른쪽 목차 3개를 외웁니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려면 3가지 법이 정한 요건. 침탈 당해야 됩니다. 2번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제척기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해 줘야 됩니다. 이거 소송까지 1년 안에 해야 될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 2번 3번 보조자는 할 수 없다. 간접점유자는 할 수 있다. 상대방도 되고. 자, 침탈당했을 것 1번 침탈이란 내 의사에 반해 빼앗긴 경우를 침탈당했다고 해요. 따라서 밑에 2번 3번 왕별 침탈이 아니라고 봐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대법원 판례 2개. 이거야 이거. 자, 갑이 사기당해서 넘겨줬대. 침탈 아니죠?
상대방 뺏어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하나 더 해요. 자, 이거 처음 해요. 봐봐요. 왕비리니까. 감녀가 친구 을리한테 명품 가방을 빌려줍니다. 샤넬. 친구야, 샤넬인데 한번 너 들고 싶지? 내가 한 달간 빌려줄게. 고마워했죠. 대신 조건을 달았어. 친구야, 너만 한 달 동안 쓰는 거야. 네 친구한테 또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조건을 달았어. 너만 써. 알았지? 근데 을려가 지 친구 병녀한테 빌려줬어. 가방을. 이 사실을 안 감녀가 찾아옵니다. 병녀, 나 분명히 얘한테만 쓰라고 했지 딴 사람한테 빌려주지 말아 했거든.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을려가 병녀한테 그냥 줬지 병녀가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가지 않죠. 침탈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록 자기 의사에 반했지만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여기서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나요. 빌려줬으니까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자, 이제 갑니다. 이해됐으니까. 직접 점유자 을이 가방한테 감녀한테 가방 빌린 직접 점유자 을이 제3자 지 친구 병녀한테 이 가방을 빌려줍니다. 인도. 자, 간접 점유자 맨 왼쪽 감녀 의사에 반했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 의사에 반해도 간접 점유자 감녀는 맨 오른쪽 현재 가방 가지고 있는 병녀한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자, 쉬워요. 여기 동그라미. 직접 점유자가 인도해 줬죠. 사기로 이전해 줬죠. 의미가 같아. 상대방들은 얘들로부터 빼앗아간 게 아니지.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줬고 사기당해서 스스로 줬죠.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거 왕별이에요. 둘이 합쳐서 8번 나왔어. 8번. 점유권 반환 청구에 가장 중요한 게 2번, 3번이에요. 사기 동그라미.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을 3자에게 인도했다. 그러면 인도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여기서 3자가 빼앗아갔다는 얘기가 없죠? 따라서 이 점유 이전이 비록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했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는 이 3자한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둘 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만 확인해요. 사기가 나오고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가 나오면 침탈 아니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유를. 침탈 아니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1번. 점유자는 침탈자 도둑놈으로부터 산 사람이 선이라면 갑을병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여기도 없다예요. 그래서 자 봐요. 을이 도둑놈이에요. 침탈자 갑의 가방을 빼앗아갔죠. 당연히 도둑놈 을은 중고시장에 이 가방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중고시장에서 산 특별 승계인 매수인을 말이 항상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 같은 말. 중고시장에서 가방을 매매로 샀죠. 이 사람이 선이라면 갑은 선의 병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법 조문이에요. 만약에 악이라면 할 수 있겠죠. 악이라면. 선이라면 안 돼요. 그게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없다가 중요한 게 3개가 나온 거예요. 사기로 넘겨줬다. 직접 점유자가 넘겨줬다.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가 다 달라요. 침탈 아니니까 안 되고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법조문 저기 법조문 왼쪽 2항이에요. 2항 법조문. 법조문에서 선의 병이라면 이놈한테는 반환 청구하지 마라.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자, 그러면 기억 한번 갈게요. 기억. 점유자는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에 대해서 과연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그림 그려 볼게요. 자, 을이 도둑놈, 침탈자, 가방 훔친 놈, 앞놈은 선의의 병. 자, 병이 적한테 팔아요. 그런데 뒷놈은 아기의 전득자예요. 자, 이놈이 아기니까 갑이 찾아온 거야. 아, 병이 선일 때는 반환 청구 못해요. 근데 선의 병부터 산 아기의 전득자니까 아기니까 쳐 들어온 거예요.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통정회피에서 배웠죠? 앞놈이 선이면 뒷놈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됩니다. 그 법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앞놈이 선이면 통정의표식 그쪽에서 훨씬 잘 나와요. 이건 한 번 나왔고
앞놈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면 뒷놈이 비록 알고 산 악의의 전득자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보호되니까 갑은 악의의 전득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그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유자는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 그게 병이에요. 병, 선의의 병으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정에 대해서도 역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앞놈이 선이면 뒷놈이 악의의 전득자라도 보호된다. 이렇게 외워요. 여기서 써먹는 게 아니야. 어디서 써먹자? 통정 허위 표시. 거기서는 정답적 왕별이니까. 여기는 한 번 나왔고. 오케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넘겨요. 안 중요해. 예방 청구는 항상 뭐만 확인하자? 예방 또는만 확인하자. 또는 그럼 맞는 지문. 자, 점유소, 본권소의 관계. 법조문 그대로 한 번씩 나옵니다.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하고 소유권과 같은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요. 점유권소와 본권소는 전혀 별개입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우리 시험 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뜨면 맞는 지문으로 찍는다, X 지문으로 찍는다. 맞는 지문으로 찍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법 조문이거나 대부분 판례 문구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맞는 걸로 찍어요. 자, 2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동네가 달라요. 점유권 동네하고 본권 동네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점유권 기인한 소송은 저쪽 동네인 본권 이유로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나왔으니까 하실 분만 하시고 느끼실 분만 느끼시면 돼. 동네로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소유권. 소유권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점유권은 하나에서 둘. 상린관계 봐야 되고 법이 소유권 주죠. 취득시효, 그 다음 선점 습득 발견 부하, 부동산 부하. 그 다음에 단독 소유 반대말 공동 소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하고 공유 이 두 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부동산 부합, 그 다음 주의토지 통행권. 자, 상린관계 첫 번째 볼게.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는 주의토지 통행권 생각하시고 붙어야 됩니다. 인접성을 요해요. 상린관계란 인접 붙어있는 부동산 소유자, 토지 등 건물이 상관없어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조절 목적 법조문입니다. 대표가 주의토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주의토지 통행권. 이와 같은 상린권은 2번 부동산 상호간에 인접해야 됩니다. 자, 상린관계에서 발생된 상린권, 통행권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따로 등기할 필요 없고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상린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통행권은 따로 등기할 필요도 없고 등기도 안 돼요. 소멸시효도 걸리지 않아. 소유권 내용이니까. 그 다음 3번. 상린관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자, 경계로부터 반 미터 떼야 되거든요. 민법상. 경계로부터 반 미터 떼야 되는데 옆집 사람하고 당신 붙여. 우리 사회적게 바싹 붙여도 돼.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도 많죠. 그러면 이웃 사람들끼리 법은 이렇게 정했지만 우리끼리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 물권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강행 규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법 조문이니까 서로 합의하에 법 규정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임의 규정이다. 자, 4번이 별 3개죠. 지상권,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지상 전세권에 나와요. 어떻게 전세권에서 외워요. 지상권 여기 있죠. 전세권에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끼리, 원래는 소유자끼리죠. 근데 옆집 사람이 지상 전세권자야. 같이 사이좋게 살아야지.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자,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림이 이렇게 가죠. 도로가 있고 왼쪽 땅 갑소유, 오른쪽 땅 을소유. 맹지죠, 맹지. 을은 옆집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 이때 다니세요. 이게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 자, 다닐 때는 돈은 주면서 유상, 손해보상해라. 그게 법조문이고. 자, 시험은 이제 2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통행권은 저기 암기장에 다 있어요. 통행권은 소유자한테 인정될 거고 또 오른쪽. 자, 을이
세를 줬죠. 지상권으로 주고 전세권으로 주고. 그러면 이 전세권자도 다녀갔지. 아까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유자, 그다음 지상 전세권자에게 인정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왕별. 통행권은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떴어. 부적합해. 제 기능을 못해. 그럼 기존 통로는 통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옆집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 인정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하지만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다닐 수는 없다. 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자, 4번. 통로의 폭. 현재 오른쪽 땅 을토지용법에 따라 통로의 폭이 결정되는 것이지. 나 나중에 아파트 건설할 거야. 장래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로의 폭 정하는 건 아니다. 기억. 또 건축법에서 도로폭 규정이 있다 해서 건축법 규정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바로 생긴 것도 아니다. 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 용법.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그 면적 미터대로 통로의 폭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로지 현재 용법대로 통로의 폭은 결정되는 거예요. 장래도 아니고 건축법도 아니에요. 자, 5번. 통로 개설한 경우 개설 비용, 유지 비용은 누가 부담? 다니는 네가 부담해. 다니는 네가 누구예요? 통행권자, 을이겠죠. 오른쪽 놈. 통행권자가 비용 부담. 6번. 그런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했어. 느껴졌어. 통행지 소유자가 을 통행에 방해가 되는 뭔가를 설치했대. 권리침해죠. 그러니까 통행권자는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철거 의무 부담해요? 설치한 놈. 통행지 소유자 네가 철거해. 자, 7번. 자, 우리 미국으로 발령나서 친구한테 다니겠죠. 친구가 와서 살게 했죠. 친구가 다니죠. 미국 간 을이 갑한테 달에 50씩 줬는데 입금이 안 돼. 그냥 통행지 소유자 갑이 친구한테 네가 뒀네 할 수는 없다. 7번. 통행지 소유자 갑은 통행권자 허락 얻어 현재 통행하는 자 누구? 친구야 네가 뒀네 할 수는 없다. 통행권자한테 손해보상 청구해야 됩니다. 친구한테 현재 통행하는 사람한테 손해보상 청구할 수 말이 어려우니까 네가 뒀네 할 수는 없다. 저는 어려운 말로 하는 것보다 쉬운 말로 하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친구 빨리 생각하시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을이 미국 가서 친구한테 들어와 살아가며 그래서 강의를 좀 자주 들으라니까. 갑이 야 친구야 이놈이 입금을 안 해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현재 통행하는 자에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이걸 달라 할 수 있다 장난치는 정답 지문이라고요. 반드시 해야 돼요.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자, 8번. 통행권은 이 맹지 요건을 갖추면 당연 성립하고요. 자, 나중에 을 땅 옆으로 도로가 생겼다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그래서 통행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 성립.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면 당연 소멸이에요. 당연 성립, 당연 소멸. 자, 9번. 통행권자는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통행권자는 오른쪽 을은 왼쪽 놈 통행 소유자 갑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습니다. 자, 우리 통행하면서 갑 너는 인마 쓰지 마. 나만 쓸 거야. 할 힘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 왼쪽 놈 갑도 통지 소유자도 오른쪽 을이 지 땅 통행하는 이 비금친 부분을 을이 배타적으로 혼자 막 쓰지 않는 이상 을한테 이건 내 땅이니까 인마 넘겨 할 수도 없어요. 이해돼요 이거. 자, 갑도 을이 혼자서 막 배타적으로 조매해. 너는 쓰지 마. 나만 통행할 거야. 그렇지 않는 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넘겨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 넣어요. 오른쪽 을은 왼쪽 소유자의 점유를 너 쓰지 마! 이런 힘은 없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 그 다음 왼쪽 놈 갑도 오른쪽 놈 을이 지 땅을 혼자서 막 쓰지 않는 이상 지 땅이라고 해서 나한테 넘겨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다녀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면 돼요. 자, 무상의 통행권 이건 외워야 돼요. 이해할 게 있게 민법은 이해할 게 있고 외워야 될 게 있어. 법조문은 외워야 되죠. 자, 1번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다닐 수 있대. 보상 의무는
없다. 공짜로 다닙니다. 그래서 잡아요. 갑을이 공유하다가 공유물 분할로 을이 안쪽 맹지로 왔다는 얘기죠. 당연히 다녀야 될 거고 이때는 공짜로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안 되겠지. 그래서 보상 의무 없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자, 중요한 건 2번이죠. 이와 같은 무상의 공짜 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인 을만 공짜. 포위된 토지 특별승계인 을이 병한테 팔았죠.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 양수인 병한테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을만 공짜. 잡아요. 분할로 달라졌죠. 분할로 맹지. 그러면 을 다닐 수 있고 무상이야 무상. 그런데 을이 병한테 땅을 팔아서 병이 들어왔죠. 병은 더 이상 공짜 아니에요. 을만 공짜. 병. 우리 시험은 특별승계인 양수인으로 나와요. 병 너는 공짜 아니야. 외워야 돼요. 을만 공짜. 병은 아니야. 병은 무상 아니야. 아니야. 자, 경계 갑니다. 경계. 자, 상린관계는 지금까지 본 통행권이 압도적으로 나오고요. 이제 경계도 종종 나옵니다. 경계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상린관계는 완성됩니다. 자, 법조문 경계표담 설치권이 있고 이 경계표담은 법이 이웃간의 공유, 공동소유로 추정합니다. 이 법조문을 공부할 거예요. 자, 내용 보면서 오른쪽 1번.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한 자. 자, 예를 들게요. 이제 경계는 그림이 이제 바뀌어요. 이건 통행권 그림이고, 경계는 갑과 을 서로 이웃 살아요. 이렇게. 왼쪽이 갑, 오른쪽 이웃이 을이에요. 자, 갑과 을이 땀을 설치하고 싶다. 이 얘기야, 경계표. 거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번. 읽으면서 이해하면 돼요. 일단 이해하고 외우는 건 나중에요. 1번.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한 자. 즉, 갑과 을은 이 그림 서로 이웃이죠? 갑과 을은 서로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해돼? 자, 이때 옆집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해되죠? 그렇지. 갑이 우리 담 좀 설치하자. 경계표 설치하자. 그러면 협력 의무 부담한다.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2번 별 3개. 서로 인접한 토지 통상의 경계표. 경계표 설치하는 경우. 자,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 설치비용은 절반. 그러나 측량비용은 절반치가 아니에요. 토지 측량비용은 면적비례 부담. 면적비례. 이걸 외울 거예요. 이게 정답 지문이니까. 자, 경계표담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발생했다. 이건 갑과 을이 절반씩. 하지만 경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이 측량 비용은 절반하면 안 돼요. 왜? 갑이 10%, 오른쪽 땅이 을 땅이 90%일 수도 있잖아요. 면적으로. 그러면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게 공평히 맞아요. 그래서 외워야 돼.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이걸 별 3개 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자, 3번 별 3개, 니은 별 3개. 3번. 경계표 담은 갑과 을 서로 이웃 간의 공동 소유, 공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 경계표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 공유로 추정한다. 공유입니다. 자, 기억. 그런데 이 땅이 경계표가 갑과 을 중 어느 한 놈 지돈으로 설치했어. 그러면 옆집하고 나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단독 소유. 그다음 갑 땅이 건물의 일부야. 그럼 갑 거죠? 공유 아니란 얘기야. 이때는 한 놈이 지돈으로 설치했고 지 땅이니까 공유가 아니라 그자의 단독 소유다. 이해하면 돼. 한 번 나왔으니까. 자, 니은. 이건 외워요. 경계표 담은 갑과 을의 공유인데 원래 공유는 공유물 분할이 가능해요. 분할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법이 막아버립니다. 경계표 담은 공유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 경계표 담은 공유예요. 갑과 을의 공동소유야. 공유인데도 분할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몇 개가 공유인데도 분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중 처음 배웠어요. 경계표 담은 분할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건 외워줘야 돼요. 나오면 애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 이제 경계표 담은 끝났고. 자, 여기 봐요. 이웃집 나무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다 법 조문하고 있어요. 나중에 법 조문 읽어봐요.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못 읽어드리니까. 나무가지가 잡아요. 을나무가 있었는데 이 자식 나무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내가 산책하다 내 머리를 탁 쳐.
나뭇가지가 나는 이 나뭇가지를 우리 집 넘어온 나뭇가지 잘라버리고 싶지만 바로 못 자릅니다. 옆집 나뭇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바로 자르지는 못해요. 일단은 잘라줘, 잘라줘, 제거 청구하고 그래도 이 자식이 안 잘라. 그때 제거해요. 하지만 이웃집 나무 뿌리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요렇게 뿌리가 넘어오면 바로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가지하고 뿌리는 반대예요. 뿌리는 바로 잘라버릴 수 있다. 가지하고 뿌리는 반대예요. 그래서 법 조문이에요. 1번 이웃집 나뭇가지가 우리 집 넘어오면 나는 바로 못 잘라. 일단은 가지 좀 잘라줘. 제거 청구하고 이놈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별세개 뿌리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뿌리는 싹둑 바로 잘라버립니다. 자, 이유. 왜 가지하고 뿌리를 우리 법이 차별을 뒀을까? 뿌리는 빨리 자르지 않으면 내 집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려. 그럼 나중에 공사비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즉시 바로 잘라버려야 돼. 제거 청구하고 기다릴 시간에 뿌리가 우리 집 밑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공사비가 더 나와. 그래서 뿌리는 바로 제거. 하지만 가지는 뻗쳐와서 며칠 지난다고 해서 특별히 큰 피해는 주지 않아. 그래서 가지는 바로는 못 자르고 한번 청구. 하지만 뿌리는 바로 제거. 공사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법은 무슨 민법? 게으른 민법, 검소한 민법. 게을러 개정을 안 해. 두 번째, 건물 철거되는 꼴을 못 봐. 이것도 공사비 많이 나오죠. 옛날 60년 얼마 가난했어. 그러니까 뿌리는 싹둑 제거. 다 돈이요. 돈하고 연결돼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3번.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 둬서 건축해야 됩니다. 경계선 부근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0.5m, 반메타를 띄어라. 자, 문제는 기억이죠. 방금 3번 했어요. 경계선 부근에서, 즉, 봐요. 이것도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당. 을이 건물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 여기가 최소한 0.5m는 띄워줘야 돼요. 외벽이 아니라 처마예요. 가장 돌출된 부분 기준으로 0.5m예요. 자,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옆집에서 건물 올릴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즉 처마죠. 돌출된 부분까지 기준으로 반메타 이상 거리를 돌아. 문제는, 자, 이제 설명 들어봐. 최소한 경계로부터 0.5m 띄어야 되는데 갑이 느끼기에 바싹 붙인 것 같아. 재봤어. 0.3m야. 0.3m. 그러면 법 위반이죠. 바싹 붙였으니까. 0.2m 붙여버렸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을을 상대로 설계 변경 띄어 철거 심하면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공사 착수 1년이 지났거나 아예 건물이 완성이 돼버리면 이제는 철거 청구 변경 청구 못합니다. 왜? 이미 건물이 완성돼 버렸잖아.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는 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면 더 이상 철거 청구 못한다. 법 조문이에요. 자, 기억 별 3개. 이거 장난칩니다. 반메타 이상 띄어야 되는데 위반했죠. 자, 위반하면 나는 옆집 사람한테 건물 철거 또는 설계 변경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이제 시험 이게 나와요. 단,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또는 아예 건물이 완성이 된 후라면 이제는 철거 변경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만.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고 건물이 완성 이것만 나와요. 건물이 완성됐어? 안 돼. 안 돼. 늦었어. 건물이 무너지는 꼴을 못 보니까 그래요. 자, 넘기시고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자, 봐요. 경계선 부근 항상 생각하시고 경계선 부근에서 땀 근처에서 내가 건물을 올려요. 또는 건물을 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옆집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목을 봐야 돼. 인지사용권이 아니에요. 인지사용 청구권이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주의토지 통행권이지 청구권이 아니에요. 맹지에 해당하면 바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줘버려. 근데 이건 청구해서 갑이 승낙을 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청구권이에요. 자, 1번.
경계선 부근에서 땀 근처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갑한테 당신 땅 좀 사용 좀 합시다. 사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승낙을 해줘야 나는 옆집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이웃 토지예요.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이에요. 자, 승낙이 있어야 사용하는데 만약 갑이 우리 요청한 거야. 당신 땅 잠깐 사용할게. 나 여기 건물 수리 좀 해야 돼. 좀 사용할게. 거절해. 그러면 판결 소송 걸어서 판결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낙 안 해주면 거기 나와요. 승낙을 안 해주면 재판 걸어서 판결문 받아서 강제 집행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억 주택 주거 내부의 경우에는 이웃 사람 옆집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옆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자, 봐봐요. 갑집이 여기 있죠. 을이 필요해서 이웃 토지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 갑한테 청구해야 돼. 갑이 승낙하면 사용할 수 있고 승낙 안 하면 소송 걸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이 승낙을 해줘서 사용했어. 그러면서 고쳐. 그런데 목이 말라서 갑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갑이 자기 집에는 안 된대. 승낙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땅 사용이든 주거든. 그래서 을이 야, 나 목말라 죽겠는데 임마 물 좀 주지. 소송 걸어버려요. 화나서. 자, 소송 걸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 집행으로 주거에 들어가서 주거는 안 돼요. 판결로도 강제 집행이 안 돼요. 이게 한 번 떴어. 기출로. 자, 기억. 주거의 경우에는 집안 내부라고 생각해요. 집안 내부의 경우에는 이웃 사람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들어가지 못해요. 문제는 승낙 안 해준 경우 재판 걸어서 소송 판결문 가지고 강제 집행 강제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돼요. 판결로서도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주거의 경우에는 얘가 승낙 안 해주면 못 들어가는 거지. 소송 걸어서 판결문 받아서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생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생활. 한 번 나왔어. 자, 2번은 뭐냐? 이거요. 제목 봐요. 수도시설권이에요. 수도시설권. 옆집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가 없어. 자, 주위토지 통행권 비슷해. 주위토지 통행권. 자, 가불이 있는데 멀리서 물을 끌었어야 돼. 그러면 열로 해서 수도를 시설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갑이 승낙을 안 해줘. 자, 토지 소유자는 옆집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해. 그러면 타인 토지 옆집 갑당을 통과해서 수도 시설할 수 있다. 주위토지 통행권과 구조가 똑같아요. 주위토지 통행권, 수도 시설권. 자, 그러면 이 경우 옆집 사람이 반대할 때 수도 시설할 수 있느냐 문제. 그럼 주위토지 통행권 생각해 봐요. 맹지에 해당됐을 때 을은 허락받아야 통행하나 그냥 다니나? 그냥 통행권이에요. 통행 청구권이 아니에요. 여기도 수도 시설 청구권이에요. 수도 시설권이에요. 바로 시설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옆집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아도 바로 승낙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승낙 없어도 수도 시설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 인지사용 청구권. 거기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주위토지 통행권하고 특히 수도 시설권은 이게 나와. 옆집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아도 수도 시설할 수 있어요. 자, 그게 2번이에요. 옆집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 오른쪽 놈은 옆집 갑이 승낙하지 않더라도 수도는 시설할 수 있다예요. 수도 시설할 수 있다. 밑에는 다 기출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든지 별로 안 중요해. 자, 농담으로 만약 이걸 수도 시설 청구권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요. 국회는 폭파당해. 왜 그런지 알아요? 옆집 사람이 승낙 안 해주면 수도를 시설을 못하죠. 얘는 죽어요. 물을 못 먹어서. 물 숫자잖아요. 그래서 승낙 안 해도 물을 수도 시설이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법 잘 만든 거예요. 법을 수도 시설 청구권 했다간 이 법은 잘못 만든 법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낙 없어도 수도 시설에 승낙 필요 없어요. 수도 시설권이기 때문에 통행권, 시설권. 하지만 이웃 토지 인지 사용 거기는 청구권이야. 승낙이 필요해요. 달라요. 오케이. A 5번 봐요. 5번.
관습이 우리 민법 규정에 상인관계 민법 규정에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5개인데 5번 수류 변경, 용수권 승계,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 경계표담 설치 비용, 경계선 부근 건축할 때 반메타 떼어라. 이 5개는 혹시나 그 동네 관습이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돼요. 자, 하지만 기억. 주의토지 통행권이나 인지사용 청구권에는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우리 민법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외우실 분은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15회 전에 나왔어. 지금 2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하실 분 마셔. 수류, 물수, 용수, 물수, 숫자 동그라미, 소통공사도 이거 물 소통시키는 물이에요. 물, 경계. 이거 관습이 우선한다. 수, 소통공사로 수로 읽어. 소를. 물 흐르게 하는 소통공사예요. 경계. 경경. 관습이 우선한다. 애우시고 싶은 말. 어떻게 해오라? 경계. 이건 관습 우선 규정이 있어. 하지만 주유토지 통행권이나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은 없다. 우리 기출 이것만 하면 만약 나오면 여기 벗어나잖아요. 하실 분만. 경경. 관습 우선. 경경. 이렇게 해요. 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유토지 통행권 열심히 해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해요. 틀리라고 낸 것까지 하지 말아요.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통행권 그런 거 열심히 해요. 자, 15분 쉬고 취득 쉬고.